그 이름을 듣자마자 제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꺼졌던 저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넙덕, 팔척귀, 그리고 열이. 그 이름들이 이어진 순간 김봉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두려움, 그건 알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왜 열이의 존재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팔척귀는 정말 열이의 피에 반응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떡밥을 풀어보겠습니다. 귀궁구화, 이건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스릴러입니다. 김봉인은 언제나 왕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했고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죠. 말수가 적었고 판단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늘 왕의 뒤를 따르며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인물처럼 보였죠. 왕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왕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둘러싼 음모와 저주의 중심에서도 김봉인은 철저하게 의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건 그의 진짜 얼굴은 절대 왕의 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풍산과의 은밀한 대화 속 김봉인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드러냅니다. 태아가 태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늦는다. 그는 왕의 핏줄을 끊으려는 계획을 직접 세웁니다. 풍산이라는 팔척귀를 부리는 존재와 손을 잡은 순간 그는 왕의 충신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거죠. 귀궁 보는 시청자라면 아마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지? 자기가 모시는 왕의 아이를 없애려고 정말로 저 사람이 왕을 배신한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김봉인은 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는 왕의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궁의 시스템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왕 개인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를 통제 가능한 권력으로 유지하려는 자였죠. 그렇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건 곧 위험이었습니다. 지금의 왕은 이미 그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존재. 하지만 태아는 다릅니다. 그 아이는 피를 잇는 진짜 계승자니까요.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왕실의 불안정한 부활을 상징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건 김봉인이 풍산을 선택한 그 결정적 순간입니다. 팔척귀, 그 존재는 김봉인에게도 두려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물을 붓고 불씨를 꺼뜨리려 했죠. 하지만 풍산은 말했습니다. 넙덕의 핏줄, 열이. 그 아이를 제물로 삼으면 다시 기회가 온다. 그 말을 듣고 김봉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팔척귀를 다시 불러내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손에 쥐기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봉인이 태아를 제거하려는 이유는 단지 정치적 승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이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걸, 팔척귀가 피에 반응한다는 걸, 그리고 그 피가 깨어날 때 왕실 전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그래서 그는 지금 제거하려는 겁니다. 태아와 열이, 그 둘이 만나게 되면 팔척귀는 완전한 형태가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김봉인은 충신인가? 반역자인가? 왕을 위해 움직인 건가? 아니면 왕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나? 지금도 왕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믿던 자가 가장 먼저 자신을 끊으려 했다는 걸. 풍산,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자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귀를 모시는 사제, 그리고 저주의 구조를 설계하는 남자였죠. 누구는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는 그를 신을 다룬다고 했고요. 하지만 드라마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풍산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똑똑했던 거죠. 너무 오래 본 거고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팔척귀, 그게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는 걸 풍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죽은 자의 한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자의 욕망이 만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적을 씁니다. 그 부적은 절대 사람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호의 껍질을 쓴 명령이었죠. 저주의 문을 여는 키이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 결정하는 기억의 각인. 풍산이 부적을 쓴 곳엔 반드시 죽음이 있었습니다. 데비마마의 아들 영인대군, 그가 죽은 침상에도 그 부적이 있었죠. 중전의 베개 및 해골과 함께 들어있던 그 조각, 모양도 색도 바랜 종이 한 장이지만 그건 무언가를 봉인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깨운 겁니다. 풍산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주를 막는 게 아니라 저주를 조절하고 있었던 거죠. 왕실이 무너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왕실이 무너질 타이밍을 그가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권력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풍산은 왜 열이까지 없애려는 거야? 팔척귀를 다시 부르면 자기도 위험한 거 아닌가? 그 질문은 너무 현실적이죠. 하지만 풍산은 현실 위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도, 신도, 피도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부속품일 뿐이었죠. 그 흐름을 설계한 건 그였고 지금도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그였습니다. 열이의 존재, 그건 계획에 없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넙덕의 핏줄, 팔척귀를 깨울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풍산은 한 달을 더 달라고 했죠. 태아가 완성되기 전에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김봉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 아이가 넙덕의 핏줄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린 다 끝납니다. 그 순간 김봉인의 표정이 무너졌고 꺼져가던 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 불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팔척귀? 열이? 아니면 풍산 자신? 아니요. 그건 궁이라는 공간이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타오른 건 지금이 다시 그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풍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죠. 그건 성공의 미소가 아니라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건 준비됐고 불은 다시 깨어났으며 이름은 다시 불렸습니다. 넙덕, 팔척귀, 그리고 열이. 궁은 언제나 피로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권력은 항상 피를 통해 전해졌고 그 피를 이어받는 자만이 왕좌에 설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피가 전해지는 것을 누군가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살도 아니고 정치적 제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왕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팔척귀에게 당했습니다. 왕실 안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 그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되어 온 역사였습니다. 왕이 즉위하기 전에도 왕실의 다음 대를 잇는 자마다 죽거나 사라지거나 미쳐버렸죠. 그들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 곁엔 항상 부적이 있었고 그 부적은 풍산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세습을 막기 위한 시스템. 왕실의 피는 이어지면 안 된다. 그 피가 계속 흐르면 저주는 완성되고 권력은 무너지니까. 그래서 김봉인, 풍산, 곽상춘 같은 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왕실을 위한 척하지만 사실은 왕실을 통제 가능한 권력으로 유지하려는 자들이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진짜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들만이 세습을 막는 권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중전의 태아, 왕의 피.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궁 안의 시스템은 무너지게 됩니다. 팔척귀는 완전한 형체가 되고 열이는 넙덕의 기억을 깨우고 그리고 왕은 더 이상 가짜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건 이들에게 있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곽상충은 실행자, 김봉인은 설계자, 풍사는 영적 조율자. 그 셋은 이제 열이를 제거해야 하고 태아를 없애야 하며 왕에게 그걸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쿠데타가 아닙니다. 이건 왕실을 일정 수준에서 멈춰두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저주가 정말로 신의 뜻일까? 아니면 왕실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일까? 부적, 불, 저주, 정말로 귀신의 짓일까? 아니죠. 그건 사람이 만든, 사람을 멈추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지금 궁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세력은 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부적이고 기름이 바로 피이고 불씨가 바로 열이입니다. 열이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들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척귀는 깨어났고 기억은 재단 위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저주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움직이는 건 왕실의 피를 끝내려는 자들입니다. 이 궁에서 누가 거짓을 말했고 누가 침묵으로 진실을 가렸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불, 다음엔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이 채널은 드라마 속 떡밥을 끌어올리고 그 복선에 불을 붙이는 리뷰텔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다음 회차를 놓치지 않기 위한 당신의 부적입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 같이 가시죠. 당신의 부적은 지금 바로 그 버튼입니다.